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 관련 비밀 문서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요. 과연 이 조치로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오늘은 한번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댈러스 시내의 딜리 플라자 부근에서 모터케이드 호위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오픈카를 타고 환영 인파에 인사를 하던 중에 총격을 받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총격 발생 30여 분 후에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와 거의 동시에 당시 존슨 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클린이 참석했는데요. 케네디의 혈흔이 그대로 얼룩진 옷을 입은 채 참석해서 비장한 감을 좀 더했습니다. 암살범은 리 하비 오스워드라고 전직 미 해군 요원이었습니다. 오스워드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생방송이 되는 가운데 댈러스 경찰서에서 이송 중에 댈러스의 한 나이트클럽 관계자인 잭 러비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러비는 1967년 재판 대기 중에 감옥에서 이제 옥살을 하게 됐죠. 1960년대는 케네디 암살을 비롯해서 암살의 10년이라고 할 정도로 굵직굵직한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63년에 케네디 암살이 있었고요. 65년에 말콤 X의 암살이 있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이 각각 68년도 4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아주 숨가쁜 암살 사건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암살은 4번이 있었습니다. 우선 에이브라함 링컨 잘 아시다시피 1865년에 있었고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188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1963년이었습니다. 재임 중에 저격은 당했습니다마는 생존한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 있었는데요. 1981년도였죠. 또 이제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두 번에 거쳐서 재임을 했는데요. 퇴임 후에 1919년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저격을 당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부상에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을 보면 지금까지 총 45명의 대통령 중 4명이 암살을 당해서 약 한 9% 가까이 되고요. 총격은 6명인데 약 한 13%가 넘습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총기 소유가 가능한 미국의 사회적 상황이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케네디가 이제 암살되고 난 다음에 한 TV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ashamed, 수치스럽다 그런 문구를 이제 띄우면서 방송을 멈췄죠. 케네디 암살 사건의 수사는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 동안 공식적인 조사 후에 발표된 게 있었는데요. 워렌 커미션이라는 그 단체에서 조직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결론은 리 하비 오스워드에 의한 단독 범행이고 공모의 증거는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후에 록펠러 커미션이나 처치 커미티 같은 후속 조사에서도 역시 동의를 받았습니다. 같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1979년에 하원의 한 조사, 관련 조사, HSCA라는 약자로 이제 불리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케네디가 음모로 암살당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암살
혐의자, 모의자는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복수의 총잡이가 케네디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이제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국 내 대도시에서 자국 대통령이 백주에 만인이 보는 가운데, 정말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암살된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60여 년이 넘는 동안 지금까지 계속 온갖 억측, 추측, 의혹이 난무해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자존심이 좀 손상을 당하고 무력감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암살 날짜를 이제 미국이 가장 암흑의 어두운 날이다, 그렇게 이제 불리워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케네디 암살 사건은 온갖 억측과 음모론이 나오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미국인 대다수가, 머저리티가 케네디 암살은 음모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은 각종 음모론이 집대성된 아주 절정판이라고 이제 불려주고 있습니다. 음모론과 관련된 서적이 뭐 1000권이 넘게 이제 발간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암살범 오스워드는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다, 공범자가 있다, 그거부터 아니다,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결백하다, 그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가, 조직이 연루됐다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FBI, CIA, US 군부, 군인, 마피아, 군산복합체, 나아가 존슨 부통령, 카스트로 쿠바 독재자, KGB,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결합,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가 넘는 단체가 언급되고 있고, 80명이 넘는 암살자가 거론되고 있고, 200명이 넘게 연루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총격이 있었다는 말이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지나갔던 지점인 딜리 플라자에는 야외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 식탁에서 케네디의 정면을 향해서 쐈다, 그런 총격 주장도 있고요. 딜리 플라자에는 우산 든 사람도 있었고, 군중도 몇 명의 군중이 단체로 있었고, 배치된 사람도 있고, 이들 다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의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케네디의 부검, 공식 조사,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음모하에 실시됐다, 그렇게 또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케네디 암살의 목격자로 거리우는 게리 언더힐은 아주 의문사를 한 걸로 이제 결론이 돼서 참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더해주고 있고요.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한 코날리 텍사스 주지사도 이 사건은 단일 암살범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단일 암살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슨 부통령도 자신의 사망 직전에 워렌 커미션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케네디와 미 합참 간부인 플라우티도 이거는 이제 음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 육군과 정보부 요원들이 케네디를 암살했다고 자신은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자신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가 자신의 형이 쿠바 망명자들과 CIA 음모로 살해되었고, 워렌 커미션은 조작되었다, 그렇게 언급했다고 믿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와 소련의 실권자, 권력자 후르시초프는 케네디가 미국 내 우익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그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케네디가 소련의 음모로 암살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모론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케네디가 암살 기밀 문서를 공개할 것을 결정을 하고,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선거 진영에 들어오면서 케네디 형제의 암살 관련 기밀 문서를 모두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한 그런 계기가 된 점도 있고요. 또 2024년 7월 13일에 트럼프 자신이 총격을 당했죠. 펜실바니아의 한 도시에서. 그것도 아마 큰 동기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암살에 관한 트럼프의 약속대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련 기밀문서 해제 작업이 약속대로 진행되면서 약 8만 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3월부터 착착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올 4월 1일이죠. 케네디 암살문서 비밀 해저 공개 관련해 가지고 하원 청문회가 실시됐었죠. 하원 청문회에서는 케네디 암살 관련해서 이제 암살 관련 수사 관련해서 암살의 수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동안 연방 정부가 정보 공개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서 정보를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미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해야 될 때다. 미국민은 오랫동안 진실을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너무나 불완전한 정보가 난무했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투명성과 진실에 입각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여론이 이 청문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론이 이제 조성이 됐었습니다. 발표가 됐었죠. 청문회 증인들은 약 2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제퍼슨 몰리라는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자신은 워렌 커미션의 공식 발표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최근 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CIA 관계자들이 암살의 과실 책임자 내지 공범자임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이제 희망을 했습니다. 또한 오스워드가 공식적으로 단독 범행 소행자로 이제 결론이 난 오스워드가 1959년부터 62년간 소련에서 활동한 시기에 서신 교환 등 자료를 CIA가 아주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의정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오스워드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올리버 스톤이라는 이 사람은 1990년대에 존 F 케네디 암살 관련해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암살은 케네디 행정부 내에서 계획되었고 이건 단일범 수행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작을 통해서 법안을 통한 문서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의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서 공개를 하도록 자극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스톤은 이 케네디 암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D 유지노도 이 청문회에 나왔는데 케네디 암살 연구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올리버 스톤의 영화의 소재를 줄거리를 아주 탄탄하게 제공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반론적인 차원에서 존 데이비드라는 그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의 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졸속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서 수백 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노출되고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는 신중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케네디 암살 관련해서 이 청문회에서는 미 정부 등에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개된 정보를 완전 소화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그럴 아주 길고 긴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자나 연구가들이 이 문서들을 정돈하고 파악하는데 결론을 내는데 이거는 결코 용이한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 문서 해제 및 이 공개로 케네디 암살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파헤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 부정적인 여론도 이제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60년 이상이 걸렸다. 그리고 관련자 중 적지 않게 이제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그 증인의 그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구멍이 날 수가 있다.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이번에 이제 공개적인 대대적인 문서 공개로 해가지고 이 케네디 암살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는 노력은 쉬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다 진실에 근접된 완전한 뭐 진실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에 근접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